나는 참 이런 거 다 읽고 그랬습니다. 그 로빈슨 크루소 뭐 조난 당해가지고 무인도에서 오랜 세월 보내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쓴 이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근데 사실은 소설보다는 이때 당시에 영국입니다. 논객으로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명예혁명을 지지했던 이 사람이 유명한 이런 그 정치적 서사식을 남기는데 그 순혈 영국이라는 어떤 그 트루본 잉글리시맨이라는 참 이거 보면은 아주 살벌하고 신랄하게 표현을 해요. 영국에서는 이런 대목은 꼭 어쩜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에서는 돈으로 귀족, 신사가 된다네. 전통과 혈통 따위는 필요 없지. 경솔함과 돈이 귀족을 만들 뿐이다. 정말 참 묘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혈통 귀족주의 그 부분들은 그 유럽 대륙의 이런 어떤 프랑스나 뭐 구 이런 귀족 문화가 보여주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중국 문화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저런 스타일은 미국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이건 다 차별의 문화는 다 존재하고 하지만 미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잡종의 나라죠, 그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강한 의미에서 이민자의 나라죠. 적어도 이념적 물론 그 안에는 갈등도 있고 합니다만 이 문화는 여기에서 그대로 정신문화적으로도 이어졌다는 것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사는 따로 이렇게 길게 뭐 언급할 것도 있고 하겠지만 오늘은 주제가 그런 정치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걸 물려오던 미국이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파운딩 파더라는 그 명칭도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로마의 그 문화를 정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뭐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토크빌의 이제 책들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단수일까 복수일까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닉슨 때 미국의 화폐가 달러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원래는 달러가 금의 일정량하고 딱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금태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지금 완전히 그냥 신용화폐죠. 자, 어제 로마사를 설명을 하면서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과 파스케스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옆에 짚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사는 미국의 국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파스케스를 짚고 있죠. 예. 자, 이 사람 얼굴 워싱턴입니다. 이제 달러가 나왔네요. 물론 이제 도안은 자꾸 바뀌어 나옵니다만 미국의 이게 이제 많은 걸 보여주는 거죠. 파운딩 파더의 핵심이기도 했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고 미국의 이제 달러와 처음부터 끝까지 1달러 기본 단위죠, 그죠? 1달러 지폐의 얼굴 중심을 딱 차지하서는 워싱턴입니다. 자,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것. 달러와 바다, 함대 이런 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응?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네.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정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렇게 쭉 해양적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대산업 문화, 대해양 제국의 문화, 교육 문화가 이렇게 번성해 올라가는데 유럽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프랑스 혁명, 자코베, 볼셰비키 용어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데올로기, 왼쪽으로 기울어진 좌익적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동이 또 일어납니다. 유럽 내륙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해양을 누볐던 나라들과 굉장히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좌익의 역사에서 이런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찾아보면은 좀 나올 겁니다. 이게 프랑스의 당시 공포정치가 펼쳐지던 시기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런 최고 존재의 사제짓을 하면서 동시에 단두대에서 사람의 목을 자르는 공포정치도 자행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런 대학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게 혁명군이 찌르는 사람들이 아이입니다. 지금 오늘날 남아있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남아가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아이를 죽여요. 뭐 이런 것들 아이를 우물에 던져 죽이고 이런 그 다음에 또 쭉 건너뛰어 가지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좌익 혁명 운동이 쭉쭉 퍼져나가고 별의별 일이 또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 10월 혁명 나중에 영화 이야기에서도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당시 사진 장면이 아니고 영화 장면입니다. 예, 이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습하는 장면, 이 이후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볼셰비키가 또 공포정치를 합니다. 그 자코뱅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비슷한 정치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 레닌이 사실은 공포정치의 원형이죠. 스탈린은 레닌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고 히틀러, 나치죠. 히틀러에 대해서 그 악명은 제가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938년에 타임지에 올해 임무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게 해양을 누볐던 나라들에서는 저렇게 동인도에 정권거래소를 만들고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가고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쭉 가는데 물론 유럽에서도 그건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만 땅을 둘러싼 쟁패가 이념을 앞세우면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를 큰 틀에서 비교를 하면 문화가 이렇게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자, 건너뛰어서 동아시아의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치웠다고 합니다. 천안문 광장에 제가 옛날에 갔을 때 중국에 가봤을 때 저렇게 때가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공자상이 서가 있고 모택동 초상이 걸려가 있고 참 무서운데 요즘 세계적으로 공자 학원이 만성이 나 있죠. 예, 그걸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유럽 대륙에서 이념, 혁명, 전쟁, 온갖 소동 이렇게 쭉 중국까지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업을 경멸하는 돈과 상업을 욕해대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건 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짓들을 우리 가까운 데서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죠. 이런 모습 보이는 인간들이 있죠. 예. 이거는 만들어진 사진이 아니고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예. 북한도 저런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공산정체주의 카테고리 안에. 나중에 김일성, 김정일 옆에 김정은의 동상도 이 거대한 동상이 설까요? 근데 이래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대사회, 현대사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중하게 인간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숙이게 되는 인간을 숭배하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당이라는 이름에 신 없는 교회를 세운 거나 비슷하죠.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끄트머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돈을 욕하고 상업을 경멸하고 돈을 욕하고 자본주의를 저주하고 하는 이 나라들이 소련, 중공, 북한 대표적으로 자, 이게 1937년도에 소련 화폐입니다.
레닌입니다. 그 1루블입니다. 원래 1단위가 기본이죠. 레닌. 그 참. 중국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택동, 주얼레, 유속이, 주덕 이런 이제 사람들이 쭉 함께 이렇게 했던 이런 게 1980년에서 90년에 쓰이다가 이제 또 막 지금은 중국의 위안화는 모조리 모택동입니다. 북한입니다. 김일성 79년도 100원. 이게 그래서 이거 김일성 얼굴은 아니네. 예, 그 김일성 생가입니다. 생가라고 주장하는 이런 겁니다. 예, 앞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김일성이네요. 이거를 이제 안 씁니다. 국권 2009년도 나왔다가 바꾸고 있어요. 김일성 초상은 뺐네? 아닙니다. 또 그 김일성 생가입니다. 고향 만경대 고향집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걸 쭉 살펴보면은 오늘날 이런 그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기도 하고 돈을 저주하는 얘기, 황금 만능주의가 사람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어 온갖 가지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돈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렇게 떡하니 가장 상징적인 이런 식의 또 화폐를 찍어내고 그러면서 또 이 우리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도 이런 행색을 하는 정의파리, 이런 진보파리, 이런 식의 행색을 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돈을 욕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뒤로는 돈을 막 밝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돈의 본질은 쭉 어제부터 제가 오늘까지 쭉 보시면 느끼겠지만 화폐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약속입니다. 약속, 신뢰. 이게 이제 지켜나가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대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덕목은 사실상 묘하게도 황금 만능주의 그러면 굉장히 나쁘게 애들 부정직하고 속이고 이런 것처럼이지만 핵심은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은 정직성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거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적인 어떤 이념들은 그 이념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봐도 좋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요즘 또 사람 오는 얘기를 듣죠. 사람 앞세우고 정의 앞세우고 민주 앞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앞세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 의도했든 아니든 그래 되게 됩니다. 돈의 중요함, 돈이라는 건 상징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돈이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도덕성, 정직성, 계약이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존중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니 없니 하고 하지만 사실은 돈으로 무엇을 사고 파는 게 안 되는 나라가 진짜 지옥입니다. 저는 북한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제 기능을 하는 나라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돈 앞에서 평등해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세를 하고 수령이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부으면 벼슬이 되고 권력이 되고 휘둘러 되고 권력이 모든 걸 압도해 버리는 게 그렇게 되면 인간이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적절히 지옥이 되는 겁니다. 돈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공기처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이런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이걸 이어서 또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영상 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또 산업이죠. 이제 기술 집약형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산업들 이상으로 영상 산업이라는 거. 심지어 연예 산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BTS는 아시죠? 문화 산업입니다. 산업이 돼요. 김정은이 그랬다고 그러죠. K-팝이라고 그랬나요? K-문화라고 그랬나요? 악성 아미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꼴통의 좌익적인 사람들, 옛날에 좌익적인 어떤 사상가들은 사실은 문화가 산업이 됐다라는 막 저주를 부르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가장 단적인 예다, 적나라한 예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나요? 문화산업은 참 좋은 겁니다. 드라마, 영화, 오늘날 아무도 저게 그러니까 다 배우들, 연예인들 다 기획사들이 있고 돈을 벌고 이렇게 돼서 연예인들 정말 돈 많이 벌니다. 단위가 달라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제 어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한 건데,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역시 또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살아나갑니다. 신화, 전설, 소설 다 이야기들이죠. 물론 역사와는 좀 다릅니다. 신화, 전설은 자꾸 레토릭이 더 붙고 가공이 되고 첨가가 되면서 부풀려지는 거죠. 소설은 뭐 실화 소설도 있습니다만 허구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럴듯하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즐깁니다. 이게 이제 즐기는 어떤 문화가 있는 거죠. 예. 인간은 이야기를 즐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들어오면은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야기, 이제 소설, 문학 이렇게 되면은 활자죠, 그죠? 물론 이제 구전 뭐 이런 시대가 있었고 활자 문화가 왕성했을 때 이제 그 활발하게 인쇄물이 책으로 나오고 퍼지고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는 이제 최근에 있는 것도 좀 많이 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영상 시대인 거는 참 맞습니다. 이게 참 영상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연상을 아주 은밀한 학문적인 뭐 이런 것이기보다는 요렇게 관찰을 해보면 참 재밌는 어떤 느낌이 드실 겁니다. 소설에도 이제 장편 소설이 있고 단편 소설이 있고, 드라마는 연속으로 쭉 길게 이어지죠, 그죠? 근데 요즘에 영화는 표준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화는 보통 그러니까 120분이죠. 네. 드라마는 그러니까 짧으면 아주 짧은 그만 20-30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50분 정도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뭐 드라마는 마치 장편 소설이 이어지듯이 이제 쭉 가기도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장편 소설과 드라마, 단편 소설과 영화 두 가지가 일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소비 패턴, 사람들이 저러한 이야기를 즐기는 소비 패턴은 유사하고 비슷하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두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영화, 극장은 일찌감치 붙어 있었죠. 연극을 했습니다, 그죠? 네, 영화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문화에서 최초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영화가 먼저 발생을 했고, 극장에서 막 우리가 텔레비에서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나중에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텔레비전이라는 화면은 좁습니다. 요즘 뭐 TV 화면은 엄청나게 크죠. 예전에 그러니까 최초의 브라운관 TV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3 비율로 해가지고 좀 작고, 흑백이고 뭐 나중에 컬러로 바뀌고 합니다만, 근데 텔레비전이 등장을 하면서 시리즈로 쭉 이어져 들어가는 드라마, 이어져 들어가는 영상물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영상으로 옮겨갔는데 TV가 등장하기 전에 극장